이번 시간에는 방수공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일단 물이 새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이 새면은 뭐 아주 부실공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샌다, 예를 들면 구조체에 뭐 녹이 슬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녹이 슬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체가 뭐 나중에 어, 구조적으로 뭐 약해지게 되겠죠. 녹이 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이렇게 물이 뭐 새지 않도록 그럼 방수 공사를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물을 지어놨는데 물이 새는 원인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어,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막으면 우리가 방수를 할 수 있죠. 물이 새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 틈, 압력 중에서 하나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틈이 있어도 물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수가 되는 거죠. 물을 없애면 방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물이 있어도 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지 않겠죠. 방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도 있고 틈도 있는데도 압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방수가 되는 거죠. 압력이 있어야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어, 물이 새는 겁니다.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없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셉니다. 틈도 있고 물이 있어도 압력이 동일하게 딱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이 똑같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수 효과가 있는 거죠.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용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어, 외벽에 할 때 우리가 뭐 외부 마감을 했을 때 보통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실링으로 딱 마무리를 하죠. 그죠? 그럼 이건 틈을 메꾸는 거죠. 실리콘으로 발라서 틈을 메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방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샤시 같은 거 이런 거 저거 커튼홀 이런 거 할 때 실리콘으로 만약에 다 틈을 메었다 이래 되면 나중에 보수할 때도 문제가 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싫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오픈 조인트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외관상 좀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한번 시공해 놓으면은 나중에 뭐 보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 고층에다가 커튼을 붙여놨는데 뭐 한 50층쯤에 그 나중에 물 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실리콘 실링 처리하러 올라가는 그 일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조인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도 그렇고. 그러면 물이 있어도 실제로 지나가도 물이 있고 틈 다 있죠. 오픈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안으로 안 들어오게 만듭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수공사 중에서 물, 틈, 압력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조절해서 어, 방수를 할 것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안 새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맞는 공사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고 우리 공사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의 개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방수 공사의 종류와 공법, 뭐 용어 정리 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고,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수의 개요란 뭡니까? 어, 방수공사랑 건물의 지하실, 지붕, 뭐 바닥에 방수층을 구성하는 거죠. 물이 셀 수 있는,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방수 재료를 이용해서 물을 차단을 일단 하는 겁니다. 물틈 압력 중에서 하나를 차단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물이 없으면 뭐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차단하는 공법을 우리가 방수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물텀 압력 중에서 하나를 없애는 그런 형상이 되겠죠. 형태가 되겠죠. 그 방수를 하면은 뭐가 됩니까? 구조체가 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녹이 슬기가 쉽죠. 구조체에. 그러니까 부식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수를 하면. 그 다음에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집에서 앉아 있는데 천장에서 물 새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이 생활 자체가 아주 청결하지가 못하죠. 밑에 뭐 물 고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를 통해서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수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특별한 기술이 중요하냐 아니면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러면은 뭐 방수 공사에서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안 합니다. 근데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레탄 방수를 한다든지 옥상에 이런 걸 할 때는 뭐 기술이 뭐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촉을 바르고 그다음에 중도 바르고 하도 바르고 이제 이렇게 보통 나가죠. 세 번으로 걸쳐서 하는데 우레탄 방수 공사 이럴 때는 뭐 기술력보다는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옥상에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한다. 이러면 초벌, 재벌, 중벌 이제 이렇게 하죠. 초벌은 그냥 프라이머 칠하는 거죠. 프라이머 칠 접착제 형식을 콘크리트하고 우레탄하고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 식으로 바르는 거죠. 그게 초벌이죠. 그렇게 바르는 데 있어서 초벌, 재벌, 중벌 틈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밀실하게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술력보다는.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방수면 바를 때 바르는 그 방수면의 청소 상태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벌, 중벌, 재벌 하기 전에 보면은 옥상에 보면은 시멘트 막 찌꺼기 미장하고 남은 시멘트 찌꺼기 이런 거가 딱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끓기가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 위에다가 초벌, 중벌, 재벌 바르고 보이진 않아죠 눈에 발라 놓으면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멘트 찌꺼기 이런 게 콘크리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시멘트 붙어 있는 찌꺼기가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수해 놓은 거까지 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방수하는 면에는 깨끗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했던 시멘트 미장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장하고 시멘트 찌꺼기 묻어 있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끌 같은 거 가지고 끌 있죠. 그런 걸로 다 밀어 가지고 깨끗하게 다 떼어내야 됩니다. 시멘트 찌꺼기 이런 거를 옥상 방수할 때는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시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한 방수는 기술보다는 성실한 시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수하는 면의 청소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방수의 기본 개념은 물이 고이면 누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경사지붕 같은 거 있죠. 뭐 단독 주택 짓는데 경사지붕에 경사가 세다. 그죠? 경사 각도가 세가지고 물이 고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우리가 평지붕 같으면은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많죠. 근데 이게 경사지붕이라 가지고 물이 그냥 막 흘러 내려갑니다. 고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틈이 있어도 웬만큼 물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그 고여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이 없어지는 형태죠. 아까 이야기했던 물틈 압력 중에서 물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사지붕 같은 거는 방수 쪽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경사지붕을 만들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지역도 있죠. 단독 주택을 지을 때 평살라브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붕 슬라브를 치고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되어야지 준공 허가를 내주는 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고이면 누수가 되는데 지붕 자체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면 물이 셀 확률이 아주 줄어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초 방수는
결손 부위의 관찰이다. 모체의 최초의 방수는 뭡니까? 눈으로 봤을 때 크랙이 가가 있는 부분, 그죠? 그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수의 시작은 크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크랙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방수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질재, 다른 재질의 접합부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틈이 있죠. 이질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체화되지 않습니다. 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물이 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아서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수는 잘 해놨어요. 방수는 잘 해놨는데 뒤쪽에 공사하면서 방수층을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방수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화장실 같은 거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맨 처음에 슬라브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방수부터 합니다. 그래서 뭐 액체 방수로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액체 방수로 시멘트에다가 골조되어 있는 시멘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거기다가 바로 일단 방수부터 합니다. 방수부터 하고 그 다음에 타일로 공사하기 위해서 뭐 모래 채워서 경사 구배 잡고 타일로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방수를 해놨는데 이게 다 양성되기 전에 뭐 타이로 아저씨들이 뭐 자기들 일정 공정 급하다고 타이로 마르기도 전에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그래 막 해버리면 막 그 양성도 덜 됐는데다가 타이로 공사한다고 뭐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수청이 훼손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양생은 잘 되었는데도 그 방수청 위에다가 이제 타이로 공사해야 되는데 타이로 쾅쾅 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이 가가지고 양생도 엄청나게 잘 해놨지만 뭐 방수청이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 즉 후속 공정 때문에 방수청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공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방수 공사를 할 때 맨 마지막 공정이 되면 제일 좋죠. 마지막 공정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외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발수제를 뿌리죠. 그 방수제를 뿌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 공정으로 합니다. 또는 우레탄 방수 이런 거 옥상에 모든 공사 칠이나 뭐든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으로 딱 해주면 방수청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겠죠. 공정을 짤 때 그렇게 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의 방수 이런 거는 마지막 공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일 위에다가 다 해놓고 그 위에 방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안쪽에 선행 공정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후속 공정으로 인해서 방수청이 훼손되는 것을 좀 신경 써서 막아줘야 되겠죠. 자, 물이 고이면 누수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경사지붕처럼 고배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도록 하면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고 하면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반대 방향에서 막으면 물이 이미 다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 쪽에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물은 일단 고여 있으면은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겠죠. 우리가 상가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경사지붕으로 만들어 놓아도 이 수직으로 물 빼는 물 구멍들이 있죠. 뭐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모든 건물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구멍이 예를 들어서 코나 쪽에 하나씩 4개 있는 것보다가 건물이 좀 큰 경우에 코나 쪽 중간 부분에도 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빠지는 시간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수직으로 물 빼는 시간이 빠를수록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작죠.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누수될 가능성도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배수되도록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수의 기본이죠. 방수 공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빨리 물을 뺄 수 있느냐, 그죠? 보이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방수는 결손 부위의 관찰이다. 방수의 최초는 어디에서 크랙이 가가 있는가, 그거를 결손이 어디서 있는가 그 부위를
보수하고 보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크랙이 가 있는지. 저의 방수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질부의 접합부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같은 재질이 아니고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재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합 부위에 그 틈을 잘 메워줘야 되겠죠. 이질제에 접합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틈을 메워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압력을 없애준다든지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해서 이질주의 접합부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후속 공정에서 방수청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히 마지막 공정에서 방수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중간에 해야 되는 거 후속 공정, 선행 공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후속 공정을 하면서 이 방수청을 훼손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레탄 방수죠. 아까 이야기했던 우레탄 방수인데 이런 거는 뭐 성실 시공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기술보다는 특히 뭡니까 이질제가 있다든지 이질제의 접합부, 그죠? 그 다음에 이 미장하고 남은 찌꺼기들, 콘크리트, 시멘트 찌꺼기들 싹 다 긁어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방수를 해줘야지 방수의 효과가 있는 거겠죠. 물이 존재하는 장소와 형태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외벽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 우박이 왔을 때 흐르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수 방법을 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실 물 같은 거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죠. 고여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방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방법을 택해 주는 거죠. 특히 뭐 지하실도 그렇고 우리가 뭐 풀장을 만든다든지 집에 뭐 연못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고여 있는 형태죠. 아니면은 뭐 저수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고여 있는 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방수가 잘 되도록 할 것이냐. 흐르는 물이냐 고여 있는 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방수 방법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 건물에 적합한 방법을 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보면 지하와 지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지상 중에서는 주로 외부에 눈이나 비, 우박들이 오는 거 흐르는 물이죠. 이거는 지하는 보통 보면은 고여 있는 물입니다. 고여 있을 때 압력으로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겠죠. 그다음 지상에는 뭐 생활수도 있을 거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뭐 욕실에서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생활수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 방수공사의 적정 환경에 대해서 보면 눈이나 비 올 때는 방수공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너무 고온일 때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고온일 때라도 뭐 기왕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게 건조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방수제도 마찬가지죠. 크랙이 갈 수 있는 거죠. 방수제도 크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건조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경성 재료일 때는 건조가 빨라서 문제 있고 반응성 재료도 있죠. 반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거의 같은 말이죠.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고온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30도 이상 이런 여름철 고온에서는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예를 들어가 뭐 우리가 맨날 덥다 여름철에 한 10일 정도 계속 더운데 계속 놀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림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 반응 속도도 너무 빠르고 건조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조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응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들이 있죠. 적정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직사광선이 있다. 그러면 직사광선을 막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그래서 빨리 건조된다. 그럼 바람을 좀 막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현장마다 고온 시에 방수공사를 할 때는 어떤 대응을 세우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온도 마찬가지죠.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죠.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방수공사 해야 되는 표면이 있죠. 그 표면이 기온보다가 떨어져가 있는 경우를 저온이라고 이야기하죠. 방수에서 말하는 저온입니다. 꼭 영하가 돼야지 뭐 저온이 아니고, 우리가 방수를 해야 되는 그 표면 온도보다 표면 온도가 그 기온보다가 떨어져가 있으면 저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하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접착 불량이 일어나죠. 그죠? 일단 접착 불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착조 건조 지연에 의한 접착 불량, 그 다음에 피막 형성이 불량, 이런 식으로 불량된 우리가 방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경화가 자꾸 지연됩니다. 그죠? 추운 날씨는 경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막 형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불량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로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택들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결로의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바깥에 공기는 차온데 안에는, 집 안에는 이제 너무 뜨겁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차단층을 두죠. 공기층을 둡니다. 근데 뭐 공기층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단열 처리도 잘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겠죠. 습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뭐 물방울 많으니까 이거 방수해야 되겠다. 꼭 그냥 저다가 저면에다 바로 방수 바르면 안 되겠죠. 왜? 반드시 건조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꿉꿉한 상태에서 하면은 어, 방수 처리가 잘 되지 않죠. 그죠? 피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접착이 불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결로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할 때는 항상 이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일단 이거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방수 하자의 특성 요인을 보면은 물, 아까 이야기했죠. 누수가 되는 것은 물, 틈, 압력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거를 해도 우리는 방수 공사를 진행했는 거죠. 그래서 방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없앨 건지는 건물 형태와 종류에 따라, 또는 어느 부위에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커튼롤 부위에 하느냐, 외벽의 돌 사이에 하느냐, 아니면 지하에 하느냐에 따라서 방수 방법들이 바뀌는 거죠.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수하자의 특성의 요인을 보면은 방수가 필요한 그 누수의 하자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 말이죠.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불량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공이 잘못돼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계상 누락,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설계도에서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방수를 안 하죠. 예를 들어 이질재 접합부, 여기는 다른 재질이 만나는데 반드시 방수를 하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방수 표시를 생략하거나 뭐 또는 부정확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방수를.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방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 검토가 미흡했다든지 설계를 보고 적절한 방수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물, 틈, 압력 중에서 어떤 것을 없애는 공법으로 갈 것인지 설계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시공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방수 공법을 적절하지 않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자가 발생할 요인이 되는 거겠죠. 설계자가 뭐 방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뭐 건물이 뭐 편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이래가 뭐 구조만 너무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건물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생활이 또 쾌적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방수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부분 이질재라든지 또는 뭐 이거 물이 정체되는 부분이 많다든지 이러면 반드시 방수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설계는 잘했는데 재료가 뭐 보관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합 비를 잘못했다든지 기준 미달린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방수 하자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규정에 맞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뭐 설계도 다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료도 우수하고 이렇지만 시공을 잘못했을 때 방수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죠.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성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뭐 특정한 기술보다는 아까 처음에 저기 이야기했던 방수되는 면의 청소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가 잘못돼 버리면은 특히 그 뭐 지금은 붙어 있지만 나중에 떨어지는 미장 찌꺼기 이런 것들은 방수가 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겠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작업 기준에 맞추어서 작업 속도 중요하죠. 너무 빨리 뿌리면은 너무 빨리 건조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적절하게 방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보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에 방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선행 공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후속 공정을 한 이후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방수가 뭐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후속 공정에서 충격에 의해서 뭐 훼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다음에 후속 공정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방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